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은 나와 결혼하게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리딩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시기에, 혹은 어떤 계절, 어떤 날, 날씨, 이런 것도 다 포함이고, 뭐가 나올지 몰라요. 하나하나 다 나온다고 보기보다는 이 카드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렬한 것들 위주로 제가 뽑아서 리딩을 해드릴 거예요. 전부 카드를 다 읽어드릴 거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돼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될지, 그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 배우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게 될 거고, 결혼을 하다 보면은 그냥 누굴 어디서 어떻게 만날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요. 직업은 뭐고요. 이렇게 돼서 두 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결혼하게 될 거예요. 라고만 하는 리딩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리딩에서도 우리 지금 번호를 뽑으시는 분의 번호를 뽑으시는 분의 무의식과 내 결혼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과거의 영상들도 결혼운이 있고, 앞으로도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마다 내 결혼관이 변하는 거를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 근데 그때 한 3번을 뽑았는데 없다고 나왔어. 근데 이번에 내가 또 몇 번을 뽑았는데 진짜 결혼할 생각이 요즘은 조금씩 드는데, 이런 식의 나의 무의식이 그대로 나와. 요런 느낌으로 내 결혼에 대한 생각, 나의 결혼관에 대한 무의식, 지금 내가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마음,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자라온 사람이고 어떤 서사를 갖고 있는지, 상대방의 무의식 또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미래 배우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서 나의 미래 배우자가 누가 될지를 보는 것도 좋고, 이미 결혼하신 부부들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올까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확인하시면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미래 배우자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올지를 확인하는 게 완벽하게 들어맞진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용도로 보신다면.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내 미래 배우자에 나올지를 미리 보는 거는 더 재밌겠죠. 그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기를 바라며, 그죠? 정말 든든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쵸? 행복한 나의 어떤 동반자를 떠올리시면서 리딩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 되게 특이해요. 왜냐면은 행맨카드 역방향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원래는 역방향을 굳이 안 넣어요. 근데 오늘은 역방향이 나오면 역방향을 넣어보자 라고 했는데 행맨카드가 역방향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얘네 되게 재밌는 카드 조합이잖아 라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한번 역방향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집어넣었는데 자, 일단 우리 1번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현재 뽑은 카드, 내가 썸네일로 뽑은 카드부터도 범상치가 않아요. 어쨌든 조금 독립적인 면이 강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 독립적인 면이요, 원래도 독립적일 수도 있었겠지만 내 안에, 내 가슴 안에, 마음 안에 상처가 좀 깊다. 마이크가 끊겼는데 상처가 좀 깊고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이렇게 좀 우뚝 서 있어야 된다. 자립심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자립심을 계속 기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좀 놓여져 있는, 그리고 현재도 그럴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번 분이 결혼을 생각하시게 되거나 결혼을 결심하게 될 때는 아마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다 기대야지, 이 사람한테 의지해야지, 이 사람한테 다 얹혀줘야지, 얹어줘야지, 막 내 짐을 나누자고 해야지, 요런 느낌으로 결혼을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카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때가 돼서 할 거야. 그러니까 밀어서 그때가 되면 하겠지라는 행맨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 할 거야. 그리고 완전히 끝에 대한 카드도 같이 나와 있어요. 끝이 나고 바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일 거냐면 1번 분이 결혼을 결심하게 될 때는 기나긴 연애가 끝나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시작하거나, 기나긴 연애가 끝나고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시작하거나, 어떤 연애가 한 번, 긴 연애가 아니어도 돼, 짧은 연애여도 상관없고, 연애가 끝난 이후에 내가 그 다음은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 결혼할 거야. 난 누구한테 내 인생의 짐을 나누자고 결혼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기대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야.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해. 왜? 내가 너무 혼자서 걸어왔잖아요. 혼자서 걸어왔어. 계속 나 혼자 걸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걸어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1번 분에게 결혼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랑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물론 결혼이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건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낫다, 뭐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1번 분이 사람을 보는, 미래 배우자를 보는 조건에는 나는 너의 경제력이나 나는 너의 어떠한 그런 배경이나 그 밖에 금전적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을 원하기는 해요. 왜? 1번 분이 풍요로운 삶을 원하거든, 사실. 왜냐면 내가 너무 각박하게 살긴 했어.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원해요. 근데 내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무조건 돈으로만 보고 결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시기 말씀드렸어요. 무언가가 끝나고 나서 바로 결혼해요. 그게 연애일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이 끝나고 혹은 사업을 정리하고 뭔가가 바뀌고 집에서 나오게 되고 이사를 가게 되고 뭔가가 한 바퀴가, 나의 삶의 인생의 한 바퀴가, 전환점이 다 한 바퀴가 돌아지고 끝이 나고 어떤 관계들이 다 끝나고 뭔가가 다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은 결혼일 거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 이제 미래 배우자 누군지 봅니다. 이 사람은 나를 풍요롭게 해줘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거 카드들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온 거예요. 금전적으로 나를 굉장히 풍요롭게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나 공주 대접해 줄 거라고 나와요. 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난 내 사람 지키는 거 좋아해. 이 사람 성격이요, 굉장히 호위무사 같은 성격이고, 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눈 주고 곁을 준다거나 정 준다거나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조금 냉정해 보이고 냉철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표현을 아예 못한다거나 나한테 뭐 나쁜 말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럴 거면 어차피 내 미래 배우자로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만 표현이 두루뭉술한 편은 아닐 거예요. 막 이렇게 나 달래주고 우쭈쭈 해주고 막 이렇게 토닥여주고 요런 스타일은 못 될 거야. 사람 성격이 그래요, 상대방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나와요. 내가 되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살아왔잖아요, 1번 분이. 근데 이 사람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1번 분은 이 사람을 돈으로 좋아한 게 아니에요. 금전적인 거 배경 보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웃긴 건 이 사람이 나를 풍족하게 만들어준다고 나와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누구보다 재지 않고 결혼을 하고 사람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안정감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1번 분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육아를 하시게 되거나 뭐 아니면 뭐 우리 둘이 조율이 돼요. 분명히 이건 조율이 되는 부분인데 조율이 되고 타협을 보고 하면서 우리 가정 문제는 어떻게 할까? 누가 일하고 누가 조금 더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쪽으로 해볼까? 아니면 반반 어떤 식으로 좀 해볼까? 부부 공동 지출은 어떤 식으로 해볼까? 뭐 가계는 어떻게 하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타협과 조율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라고 나와요. 신혼 초에. 그리고 결혼하고 결혼을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청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프로포즈를 할 거냐면 나 고생 안 시켜주겠다. 나는 너를 진짜로 더 좋은 환경에서 너를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해줄 자신이 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거야. 라고 얘기할 사람이에요. 프로포즈를 할 때 우리 결혼하자 라고 하면서 나는 너랑 살면 내가 생활력도 강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눈 주고 마음 주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나 한 사람만 바라볼 자신도 있고 그러니까 너 나랑 결혼하자. 무엇보다 나는 너한테 더 지체되고 질질 끌고 이러고 싶지도 않고 나는 너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그 행복에 대한 보장은 안정감일 거야. 물질적 풍요로움 이런 것들 이런 환경 너를 쉬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1번 분 자꾸 쉰다는 카드 나오거든요. 결혼하시고 조금 쉴 수 있을 거예요. 의도치 않았지만 쉴 수 있어요. 이게 결혼하고 나서 막 나 싫은데 경력 단절되는 거 싫은데 이런 느낌이 아니고 결혼하시고 나서 진짜 좀 쉬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는 좀 보여지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법조인 쪽, 법 쪽에 뭐 법률 뭐 이런 쪽이나 아니면은 뭐 공무원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결정권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어떤 회사에서든 그런 직종에서 근무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게 어떤 직장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대방 직업이 어떤 직장이든 상관없이 내가 거기서 뭔가를 좀 결정을 내리고 관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거고요. 정치인, 뭐 경찰, 검사, 뭐 이렇게 뭐 평론하고 비평하고 약간 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요런 직업군에 조금 속한다. 심리 분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CCTV 분석도 마찬가지지만 심리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좀 해야 하고 날카롭게 지적해야 되고 비평할 건 비평해야 되고 뭔가 정치에 대한 색이 조금 뚜렷한 직업들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다. 이 사람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이라서 사실 상대가 내가 아니면 결혼하려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을 거라고 나와요, 사실은. 근데 1번 분을 만나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된다. 이 사람도 한 차례 뭔가가 끝나고 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라고도 좀 보여지고요. 우리 두 사람은 누군가의 소개, 아는 사람의 소개나 지인 건너 우리 사이를 이어줄 누군가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은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 지금 나의 무의식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이 사람한테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늙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옆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좀 웃으면서 재밌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부부, 친구 같은 그런 커플을 원한다.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한다. 의리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분이 결혼을 할 때 있어서 이번 분에게 결혼은 약간 의리예요. 그리고 정이고 친구예요. 나는 친구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고, 내가 결혼할 사람은 나하고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다른 거 바라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번 분은 대화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 사람 아니면 굳이 대화 상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번 분이요,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스타일이 별로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엔 어땠을지 몰라도 현재, 그리고 결혼을 하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카드가 나와요. 소드 카드. 소름이 너무 돋습니다. 자, 이걸 본다면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정말 이야기 나누고 나랑 같이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행복하게 대화하고 행복하게 맛집 가고 놀고 밤새워서 TV 보면서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할 수 있는, 나 진짜 그런 한 사람을 원해. 나는 정말 그래. 그리고 나는 막말로 혼자 살아도 돼. 내가 혼자 일할 수 있는 직업만 갖고 있다면 나 혼자 살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2번 분인데, 그런 2번 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 사람은 나와 너무너무 비슷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의 생활 반경, 직업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겠죠. 근데 나하고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요. 집순이 집돌이일 수가 있어요. 자, 대외적으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거나 사람을 만나야 되거나 사회생활을 해야 될 때 빼고는 굉장히 집순이 집돌이다운 성격이고, 만에 하나 우리 이번 분이 가족에 대한 게 좀 흘러 넘쳐, 가족애가. 아니면 가족에 대한 애증이 있어. 그럼 상대방도 자신의 가족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에 애증이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근데 그 비슷한 게요, 남들이 알아줄 수 없는 아픔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 상대도 이혼 가정일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아픈 기억이 있어. 우리 가정이 달라도 돼요. 우리 가정까지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부분 중에 하나의 예시를 든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다른 건 다 달라. 근데 내가 가장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이 사람도 동시에 아프다고 느끼는 어떤 어린 시절이나 본인의 상처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연애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았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없고 있는 사람마저 떠나보냈고, 나도 누군가를 떠나갔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갔고, 근데 나는 이제 이 사람한테 정착해서 사실 내 삶을 약간 변화시키고 싶기도 해. 이런 거거든요. 나 독불장군처럼 그냥 내가 결정 내리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나 그냥 누가 결정 내려주는 대로 살고 싶어. 이제는 막 자기주도적이고 고집부리고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너 왜 네 생각만 해, 개인주의자야,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 결혼해서 나도 한 가정을 이루고 이 사람과 오손도손하면서 사람들한테 정도 베풀고 나 약간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변화가 들어오는 때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나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요, 나랑 결혼 결심 왜 하는 줄 아세요? 상대의 이상형이 나예요. 2번 분이에요. 이 사람한테 우리 2번 분이 만나게 된다면 만나서 물어보세요. 물어봅니다. 왜 나랑 결혼을 결심했어? 그럼 상대방 나한테 말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가 내 완벽한 이상형이거든. 이상형이라고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어, 핸드폰에.
진짜 말 그대로 이상형이야. 이거 은근히 되게 기분 좋지 않나요? 왜 나랑 결혼해? 너가 내 진짜 이상형이야. 약간 이게 듣는 말 그냥 좋게 말해주는 걸지라도 좋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상대방 성향이. 긍정적이고 이 사람 모은 돈이 많아요. 되게 성실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뭔가 계산적이고 막 이러지 않고 모은 돈도 많고 성실하고 본인이 막 이렇게 한 방을 노리고 이런 스타일 아니고요. 상대방 미래 배우자 성향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약간 가끔 딥해지거나 혼자 있을 때 좀 우울해지거나 혼자 있을 때 별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안 좋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 분이 좀 아마 잡아줄 거예요. 그때마다. 똑부러지게 약간.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그런 면에 되게 반한다고 나와요. 자, 이번 분은 이럴 거예요. 내 성격이 참 더럽다. 혹은 내 성격은 진짜 좀 약간 지랄 맞을 수도 있어. 누가 봤을 땐. 근데 나라는 사람의 심성 자체는 굉장히 착하고 곱다고 나오거든요. 여린 면도 되게 많아요. 살아가야 되니까 이런 감투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분은. 근데 어찌됐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라리 좀 냉철한 면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돼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가끔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짐도 많아. 이 사람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짐 좀 보세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가볍게 덜어내줄 수 있는 가끔 이렇게 촌천살이 같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데 그게 우리 2번 분이란 얘기야. 2번 분은 생각하죠. 아, 나처럼 시니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멋도 없고 애교도 없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랑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아니, 이미 이상형이야. 그래서 상관없어요. 얼굴이 됐건 외적인 게 됐건 뭐가 됐건 분위기가 됐건 일단 이 사람의 이상형이라서 이번 분은 다른 애교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이 이 사람한테 가끔씩 말해주는 한마디, 가끔씩 냉정하게 조언해주는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 사람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크게 고맙다는 거예요. 자신의 걱정을 덜어주는 사람이래요. 우리 이번 분이.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직업을 조금 본다면 부동산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고 약간 미적 감각을 추구해야 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금, 은, 뭐 약간 세공하는 거, 보석 이런 거, 주얼리, 액세서리, 원석 이런 거 좀 만지는 사람, 만드는 사람, 디자이너, 뭐 패션 요쪽에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가위를 잡아야 된다거나 뭐 드릴을 잡아야 된다거나 만약에 의사라고 한다면 굳이 의사라고 한다면 외과 의사나 치과 의사나 정형외과나 약간 이렇게 뭔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철, 심, 뭐 소드 그쵸? 날카로운 날이 선거 아니면 뭐 한의사 이쪽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의 직업이 타투이스트도 상관없어요. 타투를 지우는 의사인 것도 상관없어요. 피부과 의사도 되겠죠, 요즘은. 그래서 뭐 뭔가가 이 사람의 직업 자체가 조금 이러하다. 그리고 약간 쇠를 많이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헬스 관련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관련해서도 이 사람의 업이 조금 포함될 수도 있겠다. 근데 미적 감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도 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서로 소개팅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친한 친구가 소개해 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서로 모르다가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어떤 사내 관계 안에서 혹은 뭐 공과사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서로를 발견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한두 마디 나누면서 친해지고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가을에 연이 깊어요. 내 생일이나 상대방 생일이 가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날이 가을에 걸쳐 있거나 초가을 뭐 아니면 늦가을 아니면 완전 쨍쨍 가을 아니면 완전 여름 뭐 요런 쪽으로 여름 가을 여기에 좀 많이 걸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의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드를 봤을 때 보여지는 이 현상들이나 현상, 약간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어때요? 뭔가 이렇게 좀 상처 많이 받아 보이고 고민하는 것 같고 결정 잘 못하는 것 같고 아직 잊혀지지 않은 분노와 잊혀지지 않은 기억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결론 이전을. 자, 과정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결론이 정말 중요해요. 결과, 결론. 그래서 어떻게 나는 결혼을 결심하고 미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느냐. 저는 3번 분들이 가슴속에 큰 상처 하나씩은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3번 분 말고도 그래요. 맞아요.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내가 아무리 밝은 척을 하고 막 너무 세상 맨날 화려하고 예쁘게 입고 다니고 막 외모 가꾸고 3번 분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카드를 봤을 때 분위기도 예쁜 거 좋아하고 예쁘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향기 나는 거 좋아하고 예쁘게 살아가고 싶고 멋지게 살아가고 싶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예쁘다 이거보다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3번 분은 내 인생에서 멋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멋있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돈이 없어도 가오가 없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물론 3번 분이 돈이 없진 않아요. 왜 능력이 되는 분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지금 조금 힘들다 그렇더라도 머지않아 풀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직업적으로 굉장히 잘 풀리고 있다면 계속 승승장구하실 거니까 지금 페이스를 유지하셔도 돼요. 결혼하고 나서도의 카드나 결혼하고 나서의 리딩은 아니지만 사실 이 카드를 봤을 땐 3번 분이 결혼을 하신다고 일을 그만둘 것 같진 않아요. 결혼을 해도 일을 계속 잡고 가는 형식이고요. 내가 내 일에 대한 애정과 남다른 욕심과 성취욕이 있어요. 3번 분이. 그래서 나는 일을 그만두고 결혼할 거야. 결혼해서 이 사람 붙잡고 팔 잡힐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거니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일은 일이고 만약에 일이 지금 너무 싫어 직업이 나랑 안 맞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꿈이라도 있는 분이 3번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결혼해서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뭘 하던가 뭘 차리던가 뭔가를 할 거야. 뭐 세워놓은 계획이 있어. 목표가 있어.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슴속에 상처가 좀 큰 것이 있다.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까지 갔던 사람과 헤어지시고 나서 이 사람을 만나거나 결혼까지 갔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다거나 결혼까지 갈 사람과 애시당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나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 거야 했다가 반전으로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이런 식인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두고 고민을 하는 거죠. 평생 독신으로 살 것인가, 결혼할 것인가, 아파트를 나 혼자 사는 걸로 넣을 것인가, 둘이 살 수 있는 걸로 넣을 것인가, 적금 자체도 어떤 식으로, 대출 자체도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평생을 내 노후만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라는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할 것 같고, A와 B 중에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고민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약간 환승의 느낌도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3번 분이 지금은 그렇다 아니다, 뭐 내가 지금 결혼하신 분이라면은 내가 현재 내 남편이나 아내를 어떤 식으로 만났는지 확인해 보셔도 뭐 상관없겠고 커플분들이어도 상관없겠지만 어찌됐건 약간 이 관계를 어떠한 하나의 관계를 끝내고 나서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계가 끝나가요. 새로운 관계가 들어와요. 이 사람과 결혼하게 돼요.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의 관계가 또 들어와요. 두 개 중에 고민하다가 이쪽을 선택해요. 요런 느낌이에요. 결혼에 가는 루트나 결혼의 과정이. 그리고 이 고민이 조금 오랫동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식이냐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좋아한다
나 너에 대한 마음이 깊다. 나 너 만나고 싶다. 만나러 올 거다. 이런 거 엄청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 거리가 문제가 좀 있는 장거리든 우린 거리 같은 거 문제 따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직업적인 부분 혹은 뭐 가정적인 부분, 결혼할 때 서로의 반대가 좀 심하다거나 환경 자체가 너무 달라서 서로가 타협이 안 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 할지라도 사랑 하나로 극복이 가능한 분들이고, 자수성가한 사람, 상대방은 자수성가한 사람, 본인이 뒷배경을 믿지 않고 본인이 일으켜갖고 집안 일으키고 본인 일으키고, 꼭 집안을 안 일으켜도 본인이 본인 돈으로 본인 몸으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상대방은 특징이 독특한 특징인데 집에서 단 한 푼도 받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준다고 하면야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막 미친 듯이 해주려고 막 지원을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약간 자수성가형 스타일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누군가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것보단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서,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집안 자체에서 뭔가를 해준다라고 아예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본인이 본인 힘 닿는 데까지 해서 스스로 그냥 결혼할 사람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이 사람이 만나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많을 거예요. 상대방이 연애 경험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한 건 나의 안정감, 나의 편안함, 나의 외적인 부분, 그리고 성적인 궁합,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나만한 사람이 없다, 3번뿐만한 사람이 없다, 완전 폴인 러브예요.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상처 내가 치유해 줄 수 있어. 왜?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하거든, 이 세상에서. 나만큼 너 사랑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상처 치유해 줄 수 있어. 내가 너랑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 상처 치료해 줄 자신이 있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누가 누구의 상처를 감히 치유해 줄까요? 살아가면서 내가 내 상처도 돌보지 않고 삶이 끝나는 때도 많은데, 누가 감히 한 사람의 인생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겠어요? 맞는데 이 사람이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고 말하는 거랑 자신이 있다고 하는 거랑 진짜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과는 무관해요. 상대는 다만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할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 치유해 줄게. 내가 너 고민 끝내줄게. 내가 너 아프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 외롭지 않게 해줄게. 쓸쓸하지 않게 해줄게. 너 가는 길에 늘 같이 있을게. 이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이든, 내가 어떤 아픔이 있던, 내가 극복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던, 내 안에 계속해서 건드려지는 어떤 날카로운 상처가 있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진짜 이 사람으로 치유가 되든 안 되는 건 3번분이 이 사람과 결혼을 확신하면서 한 번쯤 되돌아볼 문제일 뿐이지, 정말 이 사람이 내 심리 치유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는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직업, 일단 굉장히 활동적인 직업이에요.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 그리고 많이 본인이 직접 뭔가 다 이끌고 가고 챙기고 이래야 되는 직업이고, 뭔가 직장이나 직장 안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직장인이다? 그러면 3번분의 상대방, 미래 배우자가 직장인이면 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 바로 밑에 사람이어서 다른 나의 팀원을 관리하거나 사장 바로 밑에서 여러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약간 2인자의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의 성격은 진짜 호탕하고 이 사람 노빠꾸예요. 아예 뒤로 안 가요. 아예 그냥 앞만 보고 돌진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직진해 올 사람이지 절대 결정하는 거를 확실히 못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재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나는 가장 좋을 거예요. 3번분은 그런 게 원하거든요. 왜? 내가 이제껏 상처받은 이유가 다 그런 거여서 확신을 안 주는 거. 근데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상대가 나한테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외모적으로 굉장히 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되게 예뻐요. 여자라면 굉장히 예쁘고 남자라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이게 내 눈에만 예쁘고 내 눈에만 잘생긴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잘생기고 누가 봐도 예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겨울 아니면 추운 봄 요때 만날 수 있어요.
겨울이나 추운 봄, 아주 추운 겨울이나 아주 추운 봄이나 요때 연이 좀 닿을 수도 있고, 겨울이나 봄이나 요 시기에 우리의 이벤트성의 날짜가 조금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소개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임 안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일하다가 공적인 관계 안에서 이어지는, 사적으로 이어지는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에서 발전하는 케이스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 중에서. 자, 우리 4번 분 중에서 나는 어릴 때부터 결혼에 대한 꿈이 너무너무 많았어. 나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 혹은 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여자를 책임지고 싶었던 어떤 그런 꿈을 가진 소년이었어. 뭐 이런 사람이라든지, 뭔가 나는 정말 결혼에 대해서 행복한 환상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고 싶어. 자, 진짜 극단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4번 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진짜 어릴 때부터.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화목하고 사랑스럽고 진짜 사랑 많은 과정에서 자라가지고, 환경에서 자라서 내가 진짜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게 나의 목표야. 자, 내 이상형 물어보면 나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나 우리 엄마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걸 입 밖으로 꼭 안 꺼내더라도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우리 아빠 닮거나 우리 엄마 닮았으면 좋겠어. 혹은 내가 만나왔던 이성들을 생각해 보니까, 떠올려 보니까 우리 엄마의 어떤 부분, 우리 아빠의 어떤 부분을 되게 닮았었네. 제일 좋은 부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모든 장단점 다 닮은 사람 말고 우리 엄마의 가장 장점, 우리 아빠의 가장 장점을 닮았던 부분이 있는 연인들을 만났었네 하는 분 계실 수 있고, 제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는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내가 성공해서 나 혼자 솔로 라이프 즐길 거지, 결혼 그렇게 생각도 없고 결혼 기대도 안 하고 결혼에 대한 환상도 없어. 나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자신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싶지도 않고, 에너지 모든 게 다 소모야. 나 에너지 충전되지 않아. 에너지 소모야, 결혼하는 거.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굴 믿어? 나밖에 믿을 사람 없어. 몇 명 믿어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 이런 생각 가진 분. 진짜 극단적이거든요, 카드가 보여지는 게. 근데 4번 분이 결국에는 미래 배우자를 보는 타로 카드에 들어왔다는 건 반반일 거예요, 이것마저도. 자,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싶으니까 어떤 사람 나올지 봐야겠다. 지금 내 옆에 사람일까? 아니면 나 아직 솔로니까 어떤 사람 만나게 될까? 내 이상형에 부합될까? 이거랑, 무슨 결혼이야? 뭐라고 나오는지나 보자. 요런 파. 지금. 자, 두 부류의 분들이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미래 배우자 보러 온 거고, 배우자 카드를 뽑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우자가 없다고 나오네요. 이거는 제가 무슨 지금 사주 뭐 남편 자리가 없다 이걸 지금 보는 건 아니니까, 우리 지금 어쨌든 미래 배우자 누굴지 가정하고 카드 뽑아본 거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열고 좀 들으시면 되고,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유는 4번 분이 결혼할 사람이 정말 평탄한 가정에서 평탄하게 살아와서 평탄하게 연애하다가 평탄하게 결혼하는 루트 50%는 진짜 결혼 생각 없었는데 나 이 사람하고 어쩌다 보니까 결혼까지 하게 되네. 내가 결혼을?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이에요. 전자라면 정말 평탄한 삶에서 살아온 사람과
평탄하게 결혼하시게 되기 때문에 큰 특징, 큰 개성, 독특한 어떤 그런 거 없이 정말 잘 자라온 사람과 노멀하게 해서 결혼해서 뭐 이렇게 아이도 낳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루트예요. 상대방이 먼저 프로포즈해. 심지어 이 상대방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나한테 먼저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 하거나 애초에 만나자마자 난 너랑 결혼을 먼저 생각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다가올 거고, 이 두 분은요 재회의 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만났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커플, 근데 그러다가 결혼까지 가는 커플도 속해요. 오랫동안 연애 안 하다가 헤어졌어. 연애하다가 헤어졌어. 다른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연애 안 하다가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 그래서 바로 결혼하게 된다. 요런 케이스도 있고요. 나는 결혼 절대 안 할 건데 상대방이 나한테 미친 듯이 직진을 해와요. 나 일할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무조건 결혼하자 그래요. 계속 좋다고 해요. 나 너 아니면 안 된다 그래요. 확실히 말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난 너랑 결혼할 생각으로 애초부터 너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말해요. 나한테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밖에 모르던 내가, 꿈밖에 모르던 내가, 인생에 있어서 솔로 라이프만 즐기던 내가 한 가정이라는 걸 꿈꿔보게 되고, 한 아이의 아빠, 한 아이의 엄마라는 걸 꿈꿔보게 되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를 상상해보게 되고, 요런 식의 루트로 가게 되고, 이 되게 극단적인 루트라는 거예요. 제가 양쪽이 다 속해 있어요. 지금 4번분이. 어쨌든 제너럴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양쪽을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걸 꿈꿨었어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진짜 행복하게 정말 집안도 학벌도 직업도 뭐 생김새도 외모도 이 모든 배경도 다 평범하고, 정말 근데 평범한 게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진짜 평범하고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정석대로 정석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정석으로 프로포즈 받아서 내가 만약에 진짜 굴곡진 삶을 살았고 삶이 진짜 다이나믹했다라고 생각하는 4번 분이 계시다면, 내가 고난과 역경을 다 뚫고 나의 커리어를 여기까지 최고조로 성장을 시켜놨을 때 그때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 근데 커리어 절대 안 놓쳐요. 4번 분은.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형식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시면서 일 더 잘 돼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결혼하시면서 일 다 잘 돼요. 애초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때 집에서 푸시할 수도 있고, 결혼해라 주변에서 결혼해라 나이에 떠밀려서, 환경에 떠밀려서, 배경에 떠밀려서 헤어진 전 사람이랑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결혼할 사람 만나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내가 다 제쳐두고 그냥 나는 결혼을 했는데 하는 과정은 되게 힘들 거예요. 극단적인 후자인 분의 케이스는, 4번 분은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 근데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직진해 올 거라고 나오고, 나하고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4번 분들 결혼하는 사람. 동갑 내지는 상대가 연하, 상대가 나랑 동갑, 아니면 상대방이 연하,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그래봤자 한두 살 차이, 정말 많아봤자 3살 차이 정도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 체감상, 그 정도 나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사원분 같은 경우 상대방 하여간 나랑 내 또래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진짜 나보다 어리거나 연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되게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커리어도 이렇게 일어났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나한테 진짜 아이처럼 순수하게 막 다가온다. 요런 사람. 이 사람 되게 해맑아요. 그리고 이 사람 직업적인 부분도요, 예술 쪽, 방송 쪽, 연예계 쪽, 뭐 패션 쪽, 디자인 쪽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재테크, 금융 이쪽에 종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금융 쪽, 부동산, 땅 요런 쪽으로 인테리어, 뭐 목공, 이렇게 나무, 건축자재 만지고 이런 거, 가구, 뭐 이런 쪽에서 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그 패션이나 이 사람의 이런 풍기나 아우라나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할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되게 근데 되게 개성 있고 이 사람이 되게 그 자리에서 굉장히 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스타일. 많이 움직여야 돼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멀리 가야 되고 해외에도 연이 있어서 해외 수출, 무역 하시는 분들일 수 있고요. 뭐 공대 나온 분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뜨거운 여름, 뜨거운 가을, 여름에서 가을까지의 연이 있습니다. 만나는 시기 같은 경우는 그래요. 상대방 굉장히 호감형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키도 크고 키 작다 그래도 비율 자체가 괜찮고 피부도 좋고 이 사람 아무튼 부성애 모성애 되게 느끼게 하는 스타일로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딱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부성애가 느껴지게 자극해. 모성애를 자극해. 요런 정말 전형적인 사람으로 생겼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거를 되게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4번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능력자와의 결혼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5번분이 능력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외모가 정말 출중하시거나 5번분 같은 경우는 생각이 진짜 성숙하시거나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이 사람과 있을 때 상대방을 좀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게 우리 5번분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반하게 되는 이유조차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데 아주 확고해요. 진짜 내 사람이라서. 이거밖에 없어. 미래 배우자가 우리 5번분을 좋아하고 5번분과 5번분에게 프로포즈 해야겠다, 5번분과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제일 첫 번째에서 제일 마지막 이유도요. 뭐냐면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유일한 한 사람이다. 내가 절대 곁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유일한 한 사람이다.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다. 자, 5번 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죠. 그리고 금전이에요. 5번 분은 사랑과 금전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내가 사랑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봐왔어. 사랑만으로 뭔가가 다 해결되지 않는 결혼 생활을 주변에서 봤거나 나의 부모님이 그랬다거나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거나 그걸로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거나 결국에는 사랑만으로 되지는 않더라. 그래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 능력이라 하면 돈이 많아서 나를 평생 돈 걱정 없게 해줄 사람이기도 하지만 돈을 떠나 본인의 능력이 있는 사람, 돈 벌 능력, 내 삶을 책임질 능력, 내 삶이라는 건 여기서 자기 자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5번 분의 삶을 대신 전부 책임져 줄 사람이 아니라 왜냐면 5번 분도 한 가닥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그 능력이 외모일 수도 있고 나는 나의 어떤 직업적인 능력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능력이 있어. 끼가 있어. 그런 모든 게 있어.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볼 때 기준도 이 사람이 본인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는지에 대한 거,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떤 식으로 개척해 나가는지, 너무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을 때 멘탈을 어떻게 잡는지, 어떤 식으로 본인이 먹고 사는 밥벌이를 하는지, 정말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밥벌이를 하는지, 이 사람의 인생관이 뭔지, 이 사람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돈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돈 어떻게 버는 사람인지, 이거예요. 그래서 5번 분이 독신주의자까진 아니지만 정말 까다로울 거예요. 보는 눈이 높거나 보는 눈이 진짜 까다로워서 웬만한 사람이 성에 안 찰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카드를 보더라도 왔다가 가요. 그리고 부족해. 뭔가가 자꾸 더 있을 것만 같아. 자꾸 재개돼, 계산하게 돼. 여러 사람을 두고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나을까,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게 나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게 돼.
나는 과연 누구랑 결혼하게 될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하고의 관계에서 대화가 정말 잘 통해요. 그리고 살아온 방식도 되게 비슷하고요. 두 분 다 계산하는 게 비슷해.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 선택하는 게 우리 서로예요. 5번 분의 바운더리 안에 내 주변에 만나본 사람 모든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이만한 사람 없다라고 생각해서 고른 사람이 미래 배우자 분이고요. 미래 배우자 분이 만나왔던 사람 중에 재고 따지고 다 했을 때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최고의 사람이 5번 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재고 따지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나쁘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둘한텐.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선별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결혼하시게 되면서 잠깐 일을 쉴 수도 있지만 일이나 가정이 조금 더 가정적으로 가족의 분위기, 가정 이게 더 많이 그러니까 빛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쪽 사람이 일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둘이 결혼했을 때 양쪽 다 대박이 터지는 느낌보다 한쪽이 이 가정의 책임을 지는 가정의 기여도가 높고 한쪽은 그 기운을 받아서 바깥에서 쓰기 때문에 이 가정이 굉장히 잘 흘러가는 구조,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겠다. 상대방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해요. 피부 좀 검을 수도 있고 뭐 태닝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타고난 피부 자체가 검은 피부라고 하더라도 건강한 피부라 하더라도 본인이 피부과 가고 뭐 관리하고 하면서 피부 자체는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쾌활해요. 그리고 성격 굉장히 호탕해요. 진짜 호탕하고 털털해요. 그리고 여자라 그래도 여장부 느낌이야. 남자 같은 남성적인 게 강하고 남성분이라면 더욱이나 남성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상대방 미래 배우자가. 생산직, 창조력이 많이 필요한 직업, 열정, 의지, 그러니까 대표, 사장, 사업, CEO 이런 거 뭐 기획해야 되는 사람. 활동, 행동, 계속 뭐 운동해야 되는 사람, 몸 많이 움직여야 되는 사람,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의 직업, 그리고 뭐 운동선수, 뭐 여행, 기획 담당, 뭐 관리, 아니면은 뭐 내가 뭐 한 회사를 끌고 가던가 한 기업을 끌고 가던가 중소기업 대표라던가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 내가 맡았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이 사람이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직업 모델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피지컬 대회 선수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정말 뭐 필라테스, 요가, 명상 뭐 요런 쪽일 수도 있는 거고 재활 요쪽일 수도 있는 거고 수영선수 뭐 다 운동선수라면 다 가능한 육체적인 것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직업 노동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가 움직여서 물건 택배 배송하거나 뭐 물건 관리직 이런 거 물건 배송 이런 거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라거나 운송업 요런 쪽도 해당되고 땅과 관련해서 재테크나 부동산 쪽 관련해서 이 사람 굉장히 빠삭합니다. 이 사람 갖고 있는 땅도 있을 수가 있고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두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뜰 날 여름에 만나게 된다. 여름에 상대방 생일일 수도 있고 내가 여름에 이 사람과 만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만약에 겨울이나 뭐 봄 요때쯤 만난다 그래도 여름에 우리 둘의 이벤트가 있다라 그러는 거 보니까 여름의 신부 여름에 신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경로는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로 정할 수 없어요. 소개팅일 수 있고 온라인 만남일 수 있고 오프라인 만남일 수도 있고 우연히 누가 가다가 번호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여행 갔다 만난 것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어디에 딱히 뭔가 정해진 그런 한정적인 카드들이 아니에요. 이 카드들이 다. 유동성이 있고 어디서든 기회가 있는 요런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만남의 루트 자체는 어디서든 기회가 있이 연이 닿는다면 연이 닿을 수 있는 인연들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고 나도 이 사람을 향해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둘 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결혼이 단순 결혼, 사랑, 뭐 이런 마음 나누고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을 해서 우리가 더 잘 돼서 요런 목표가 있어. 우리는 결혼으로 하여금 요런 목표를 이룰 거야. 우린 하나의 가정을 이뤄서 이런 것들을 더 성장시킬 거야. 이런 꿈이 있는 부부예요. 부부가 된다면 이 두 분은. 뭔지 아시겠죠? 성장하는 부부인 거예요. 일 더 잘 되고 가사가 더 잘 되고 가정 더
번영하게 되고, 뭐 아이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고 약간 요런 것까지도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5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미리 결혼 축하드려요.